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경우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70대 한인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딸을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LA 사법당국이 지난 3년간 90여 건에 달하는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주말 테미큘라의 15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언급에 관련해 가능한 경우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에 관련한 해결점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전히 그렇다고 믿고 있다면서 가능한 경우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동 전쟁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김정은을 통해서 통일 문제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비핵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데요. 이미 그거는 2018년도에서 이미 끝난 얘기예요. 더 이상은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트럼프를 만나서도 비핵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국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리기 때문에 회담장에서 오간 대화처럼 올해 안에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만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트럼프 자체가 이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사인을 이제 북한에 보내게 되면 김정은이가 만나주겠죠. 그러나 그런 사인이 없을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한 발짝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뤄진 회담에서 남북 문제에 관련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남북미 관계에 대해 한미 양국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향후 다양한 검토가 이뤄진 뒤에야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지렛대 역할을 한 우리나라 조선업.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을 포함한 산업 전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관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미국 조선업을 매우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 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 필요한 관계라며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more oil and gas and coal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by far, and we're going to use it. And that's the thing that South Korea, I think, most wants from us, I would think.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선업을 필두로 한 경제협력 의지를 다진 두 정상.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내일 오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향해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필리 조선소를 시찰하며 방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같은 폭탄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정상회담을 2시간 정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폭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단어의 뜻으로 볼 때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수사나 재판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한국 정부가 교회와 미군 기지를 급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며 직접 압박하진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정보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we'll talk about that later.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게 아니라 한국 공군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교회 압수수색과 같은 루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앞서 특검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이 있고 김 목사는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전 일정이었던 행정명령 서명식이 늦어지면서 이 대통령은 예정보다 30분 늦게 백악관에 도착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하는 립서비스를 바탕으로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유도했습니다. 두 정상이 몇 차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ll, maybe we'll go together. Do you want to go together? We can share a plane. We'll save energy. We'll save a little, the ozone layer.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에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무역 합의를 마무리했다면서 한국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은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0대 한인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딸을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산이 수천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공했지만 극심한 가정 불화와 이혼 소송 갈등 끝에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오전 10시 20분쯤 롤링힐스의 대저택에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LA타임즈와 팍스11, 데일리 메일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총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장은 올해 72세의 천 모 씨이며 그가 집에서 60대 후반의 아내와 40대 초반의 딸에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용의자 천 씨는 보석업과 부동산으로 큰 부를 이룬 사업가로 오래전부터 아내 천모 씨와 가정 불화로 이혼 소송을 벌이며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에 따르면 용의자 천 씨는 LA 다운타운과 센타모니카 등에서 보석 판매 비즈니스를 운영했으나 오래전부터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며 가정 불화가 심화됐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딸 등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와 재산권을 빼앗기고 밀려나자 앙심을 품고 사건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부부가 이혼 소송 절차를 겪고 있었으며 두 딸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번에 희생된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3일 딸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던 집에 안부를 확인하러 갔는데 아버지와 동생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셰리프국은 또 이들 부부가 현재는 별거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용의자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여서 용의자는 LA 한인타운에 거주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저택 내 각각 다른 방에서 발견됐으며 권총 한 자루도 회수됐다고 셰리프국은 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사건이 발생한 집이 1,500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주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LA 한인타운에서 79세 한인 남성의 동거녀 총격 살해 자살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올해 들어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근무 중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총격 및 무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경찰 자체 기록 분석 결과 올해 들어 8월 중순까지 LAPD 소속 경관들의 발포는 총 27건이며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찰 발포 수가 19건인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LAPD의 총격은 2019년 30년 만에 최저치인 26건까지 줄었지만 이후 기복을 보이며 2023년에는 34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1990년대 수준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모든 총격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산체스 고든 커미셔너는 사건들이 규정에 부합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LAPD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임박한 사망 위험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있을 때만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LAPD 경찰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술로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켜 치명적인 무력 사용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 총격에 사망한 한인 양용 씨 사건이 경찰의 무분별한 총격 사용 문제를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LA 사법당국이 지난 3년간 90여 건에 달하는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수요일 LA와 하톤, 잉그루드와 카슨 지역에 걸쳐 8곳을 동시에 급습해 절도 범죄 조직 일당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argets of this operation were members of what was referred to as the Rich Rollin burglary crew, responsible for 92 residential burglaries in the city of Los Angeles. Some of these crimes date back to 2022, but the majority occurred in 2024 and 25. 이번 작전은 앞서 지난 2월 2건의 절도 침입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3명의 용의자들을 추격 끝에 체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4월 경찰이 이들의 근거지로 활용하던 한 집을 급습해 무기와 탄약, 고가의 보석과 시계, 크레딧 카드, 가짜 신분증과 위조 차량 번호판을 압수했고 이번에 추가 체포가 이뤄진 것입니다. 체포된 용의자 중 2명은 살인 미수 혐의까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이들의 체포 기소 외에도 현재 55건의 절도 범죄와 관련한 기소가 이뤄졌고 45건의 관련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주거 침입 절도를 생계형 범죄가 아닌 탐욕스러운 범죄로 규정하고 훔친 물건을 현금화하는 전당포와 작물업자까지 수사망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ether it's your Amazons, your eBays, your Facebook marketplaces, they are working with the police to help identify these fencers, to then go after the fencers. When they get the fencers, they go after the actual burglars and residential robbers that stole the stuff in the first place. 이번 체포 작전은 LAPD와 LA 카운티 셰리프, 허선, 잉그루드 경찰서가 공조해 이뤄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시내 살인과 강력 범죄율이 내려가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범죄 위험 우려는 여전히 높다면서 앞으로도 각 지역 경찰과 연계해 범죄 조직들을 소탕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테미큘라의 15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쯤 윈체스터 로드 인근 15번 북쪽 방향 고속도로를 달리던 검은색 BMW M4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BMW 운전자는 갑자기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넘어 남쪽 방면 차선으로 진입했으며 가장자리 차선까지 밀고 들어가다 마침 지나던 닛산 센트라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닛산은 BMW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BMW에 불이 붙어 전소됐습니다. BMW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인근 메디컬 센터로 옮겨진 상태며 나머지 탑승객 3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벨리 출신의 20대 여성 1명과 10대 소녀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닛산을 운전하던 30대 남성도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과는 관련 없다면서 이번 사고 목격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무보석 석방 제도를 전면 금지하고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필두로 무보석 석방 제도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펜 본디 법무장관은 전국적으로 무보석 석방 정책을 시행 중인 지역을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을 죽이고도 돈 없이 풀려나는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범죄율 증가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범죄자가 재판 때까지 석방되지 않고 곧바로 풀려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조사해 해당 지역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보류 및 철회하고 시위 과정에서 미국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폭동 선도죄로 징역 1년형을 기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며 거리 시위 중 국기 훼손이 확인될 경우 이는 표현의 자유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최대 1년형의 징역형에 처하고 가석방도 허용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 정책의 일환으로 트럼프는 현재 시카고,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맡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연방범죄 혐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DC 지역의 피의자를 연방법에 따라 구금할 수 있으며 연방법집행 인력 배치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혀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새벽 샌퍼난도밸리 5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에서 대형 트레일러에 불이 나면서 인근 야산으로 불길이 번져 교통에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사고는 새벽 5시쯤 5번 프리웨이와 405번 프리웨이 북쪽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트레일러가 도로 오른편에서 불타면서 차선 3개가 통제됐습니다. LA 소방국은 불길이 인근 풀과 덤불로 옮겨붙어 약 0.5에이커를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트럭과 트레일러를 분리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그라나다 힐스 지역을 포함한 샌퍼난도밸리 출근 교통길이 심각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의 살을 파먹는 신세계 나사벌레 인체 감염 사례가 올해 들어 처음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처음에는 미국 역사상 첫 사례라고 전했다가 정정 보도를 통해 올해 첫 확진 사례라고 바로잡았습니다. 환자는 엘살바도르를 여행한 후 미국으로 돌아와 메릴랜드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가 미국 내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사벌레는 가축과 사람 등 온혈동물 피부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숙주의 살을 파먹으며 침투하는 특성이 있는데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만약 나사벌레가 텍사스 등에서 확산될 경우 가축 폐사와 살처분, 약품 비용 등으로 약 18억 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불임 나사벌레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텍사스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초반 약세를 혼조세로 완화시켰다가 막판에 다시 하락세로 꺾였는데요. 결국 14주 만에 가장 강력했던 지난주 금요일 폭등세는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오늘 가장 크게 타격받은 다우존스는 지난주 금요일 상승분의 41%를 반납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잘 버틴 내스닥이 강세와 약세를 오가며 버텼지만 마감 직전 결국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파월 예정의 잭슨홀 연설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하루 만에 사라진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요 경제 지표들을 앞두고 부담감은 커졌습니다. 내구재 주문과 소비자 신뢰지수를 시작으로 2분기 GDP 잠정치와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시카고 PMI까지 이번 주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를 요동치게 만들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관망세는 짙어졌고 금요일 불붙었던 매수 심리는 저항 없이 하루 만에 매도 심리로 반전됐습니다. 다만 매그니피센트 7 중 3종목이 이틀째 강세를 연결시켜 상승 동력이 완전히 꺾였다는 불안감은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